2023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 이제 선택 과목 기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번엔 기하 문제들이 예년? 작년 이제 22학년도 수능이라던가 6월 모의평가 문제보다는 조금 어려운 문제,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좀 어렵게 나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친한 친구들에게 조금 쉽지 않았을 것이다. 확실히 미적을 피해서 기하치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아닌 것 같다. 미적을 포기할 거라면 기하 공부할 게 아니면 확실히 확통을 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냥 단순하게 미적이 싫어서 기하로 도망간다라는 거는 좋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등급 받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어쨌든 일단 문제는 2차 곡선이랑 아직 평면 벡터 내용만 나오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왔고 많이 나오는 형태 중에서 하나죠. 평면 벡터에 대한 내적값 얘기하는 거. 거기다가 이 평행 이동이 이라던가 또는 내분점 이런 관련한 내용이 조금 어떻게 보면 자꾸 좀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28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난이도가 굉장히 있는 문제지만 느낌상 느낌상 이렇게 같아 이런 걸로 잘 풀지 않았을까 싶고 29번은 전형적인 2차 곡선의 길이의 정의에 활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는 어차피 해볼만 하지만 할 테니까 너무 어렵진 않을 거고요. 같이 한번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23번 문제입니다. 서로 평행하지 않는 두 벡터에 대해서 주어진 두 벡터가 평행하고 있다는 것은 둘이 실수배다라는 거. 근데 여기 문자 있는데 또 붙여줄 이유가 없겠죠. 실수배니까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왼쪽에 있는 A 벡터 더하기 2B 벡터 한 거에 실수배 한 게 3A 벡터 플러스 KB 벡터다 이렇게 표현된다고 생각하면 같아진다 생각하면 결국은 T 값이 3인 거 알 수 있으니까 K 값이 6이구나 라고 찾으면서 23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24번입니다. 주축의 길이가 6인 쌍곡선이 주어졌고 점근선의 방정식이 2a다라는 거. 그러면 플러스니까 결국 주축의 길이는 2a를 의미하게 되는 거니까 a의 값이 3일 것이고,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은 우리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 이렇게 표현한다 생각하면 그 중에 하나가 2x니까 결국 a분의 b가 양수를 우리 가져오면 2구나 라고 얘기해 보면 되니까 이 b라는 게 2a다라는 거. 즉 b값이 6이다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초점이라는 것은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바로 c의 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3, 3은 9, 6에 36 한 게 c제곱 그러면 45니까 c하는 게 3루트 5라고 되겠네. 따라서 2c 초점 사이의 거리는 6루트 5가 되면서 답은 2번입니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두 직선 4분의 x-3은 3분의 y-5다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x-1은 3분의 2-y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 구하자. 거기에 대한 코사인. 그러면 쌤은 그 방향 벡터를 D로 보고 표현하는데 첫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 D1 벡터가 4,3이라고 얘기하면 되고 두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는 1분의 3이다 이렇게 가져오면 안 되죠. y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였다는 거. 그래서 이루고 있는 각에 대한 예각은 코사인 세터는 D1 벡터의 크기, D2 벡터의 크기를 D1 벡터 내적 D2 벡터 이렇게 그것도 예각이니까 양수로 만들어주면 되겠다라는 거. 그러면 D1 벡터의 크기는 5일 것이고 D2 벡터의 크기는 루트 10 내적해주면 4-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5가 되니까 루트 10분의 1이니까 둘이 이루는 예각에 대한 코사인은 10분의 루트 3이 되면서 답은 2번입니다. 26번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타원 3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과 직선 y는 x-1이 만나는 두 점 여기가 A점, C점이라고 주어졌고 선분 AC에 대하여 선분 AC가 사각형 ABCD의 대각선이 들어 보다시피 대각선이 되게끔 내가 BD를 타원 위로 만들어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자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면 B하고 D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기서 뭔가 선분 얘기하는 건 쉽지가 않네. 그러면 선분을 고정되어 있는 이 친구를 선분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러면 고정해놓고 나서 사각형의 넓이는 모양이 달라지니까 삼각형 하나. 왜 이렇게 모양이 그 식이었지? 왜 이렇게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 A, B, C 이렇게 삼각형 하나, 그 다음에 A, C, D 이렇게 삼각형 하나, 두 가지 삼각형을 나눠서 넓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둘의 합일 것이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사각형의 넓이는 빨간색,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의 합일 것이고, 빨간색 넓이 크고 파란색 넓이가 크면 사각형 넓이가 최대가 될 것이다. 그 다음 나는 A, B라는 선분을 고정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은 높이가 높아야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러면 높이라는 거는 결국 나머지 한 B라는 애에서 A, B까지의 선분의 길이, 수선의 발레리는 거, D에서도 선분 A, B에다 수선의 발레리는 요것들이 높이일 것이고 요게 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크게 되려면 결국은 어떻게 접할 때 이 AC 선분이랑 길게 똑같은 직선, 얘를 이쪽에 접하게 만들어주고 하나 더 여기다 밑에서 병행하게끔 만들어주면 그게 가장 높이가 최대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다는 거죠. 그럼 기울기가 얼마인 접선을 그려줘야겠네? 1인 접선. 그러면 y는 접선 기울기 1인 접선은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이니까 3, 그 다음엔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얘가 y는 x 플러스 2 하나, 얘는 y는 x 마이너스 2가 x-1까지의 거리를 의미하게 될 테니까 첫 번째 요 거리의 최대값, 즉 빨간색 삼각형의 높이의 최대값은 결국은 루트 2분의 2의 y절편 길이의 차 해주면 되죠. 3 나올 것이고, 그 다음 파란색 삼각형의 높이의 최대값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차이가 1이니까 루트 2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테니까, 그 다음엔 AC라는 점의 선분의 길이는 또 필요하네. 선분의 길이 찾자. 하나는 0, 마이너스 1이죠. 그럼 A점은 찾아야 되네. 그럼 연립은 한 번은 해야 된다. 3분의 x제곱 플러스 x-1의 제곱은 1. 요 연립방정식 한 번은 풀어줘야 될 거고, x의 제곱 플러스 3배의 x-1의 제곱은 3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고, x의 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될 테니까 4x제곱 마이너스 6x는 0, x는 0 또는 2분의 3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럼 여기서 A에서 C 갈 때 결국 여기 C의 X좌표 2분의 3이란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90도, 기울기가 1인 애니까 2분의 3, 2분의 3 증가하는 거니까 AC의 길이는 2분의 3 루트 2라고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사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것의 최대값은 빨간색은 높이가 루트 2분의 3일 때 파란색은 루트 2분의 1일 테니까 삼각형의 넓이 2분의 3 루트 2 2분의 3 루트 2에다가 루트 2분의 3 더하기 루트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 계산해주면 4분의 3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4가 되니까 루트 2 루트 2 4는 약분되면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은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26번이죠. 26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27번 문제입니다. AD의 길이, 선분 AD의 길이는 2이고, 그 다음에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2, 그 다음에 CD의 길이가 루트 2, 그 다음에 각 A, B, C 요각의 그 키가 45도, 여기도 45도, BCD도 45도 인 사다리꼴. 사실상 여기 선분 A, B와 선분 B, D, CD의 길이 같으니까 등변 사다리꼴인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5도로 주어졌다라는 거. 그랬을 때 대각선의 교점은 E, 그 다음에 A에서 수선의 발레린 점과 선분 B, AH와 수선의 발레린은 선분 H와 대각선 중에 BD와의 교점을 F라고 했을 때 AF랑 CE의 벡터를 내적하자. 내적한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했더니 일단 평면 벡터니까 두 개의 벡터만 있으면 몽땅 다 표현하기가 좋을 것이니까 쌤은 여기 AD 벡터랑 평행한 벡터를 그리고 크기가 1인 벡터를 A 벡터라고 좀 여기를 해볼게요. 여기 이런 벡터가 되겠죠. 사실은 요걸 A 벡터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엔 AH 벡터 여기랑 평행하는 형태,
자, 저 위로 그을게요. 여기가 크기가 1인 벡터를 쓴 B 벡터. 두 개의 벡터로 한번 모두 표현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가로 벡터를 A 벡터, 세로 벡터를 B 벡터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 CE 벡터랑 AF 벡터는 그 두 벡터로 분명히 표현할 수 있을 테니까 그 두 벡터로 한번 표현해보자 이렇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 이 벡터 먼저 얘기할 건데, 특이한 건 여기가 AB 3분의 1가 루트 2인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각이 45도니까 길이가 1 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엔 대각선 끄었는데 등변 사다리 꼴이니까 이 대각선 당연히 절반 정도, 절반 위치하는 지점이 될 테니까 여기 E에서부터 수선에 발내린 점을 E' 라고 얘기해보면 여기 선분의 길이도 E' H의 선분의 길이가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다는 거죠. 그 다음엔 D에서 수선에 발내린 지점 D'라고 얘기하면 요 선분의 길이는 얼마일 거냐면 1인 건 똑같이 알고 있죠. 그 다음엔 여기 길이도 1이니까 3대 밑변의 길이가 3대 1인 길이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3대 1인 길이비 될까요? 그 다음엔 그러면 CE 벡터는 아까 쓰면 이렇게 오른쪽 가는 거 A 벡터 했는데 왼쪽 가는 거 A 벡터 해도 상관없겠죠? 편하게 할까? 여긴 A 벡터. 그 다음에 편의상 우리 밑으로 가는 것도 A 벡터 할게요. 여기도 마침 딱 1이니까 여기를 A 벡터, B 벡터로 얘기할게요. 요 벡터 A 벡터, 그 다음에 요 벡터를 B 벡터라고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럼 알 수 있는 건 뭐냐 했더니 CE 벡터는 사실상 오른쪽으로 한 칸, 또 한 칸, 그 다음엔 이만큼 반 틈만 올라왔다, 요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의 길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걸 얘기해 주면 되죠. 방향은 어차피 우리 B 벡터를 밑으로 가는 거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B 벡터라 얘기하면 되는데 길이가 얼만큼 되는가만 확인해 주면 되거든요. 그럼 길이가 어떻게 될까? 했더니 어떻게 얘기해 주면 돼요. 여기 우리 큰 아까 3대 1 여기 각도가 몰라 각도 알파라고 잠깐 표현해 보면 이 알파 각도는 사실상 3대 1의 길이, 여기 3대 1의 길이비를 갖는다. 그럼 여기도 3대 1의 길이비를 가져야 되는 건 변화가 없다라는 거. 3대 1의 길이비. 그 뜻은 여기가 3대 1의 길이비를 가져야 되는데 밑에가 2다. 3대 CE의 길이비 대 E'의 길이비라고 하는 것은 3대 1 길이비를 가질 것인데 그 중에서 C'-의 길이가 2인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E'-의 선분의 길이비가 얼마? 선분의 길이가 3분의 2인 걸 알 수 있으니까 CE 벡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CE 다시 벡터 플러스 E 다시 E 벡터 얘기하면 되겠고, CE 벡터는 A 벡터의 2배인 EA 벡터라 얘기하면 되겠고, E 다시 E 벡터는 3분의 2 B 벡터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는 찾았고 나머지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되냐 했더니 AF 벡터예요. AF 벡터는 역시나 B 벡터에 병행한 친구이고 길이비가 아까 3대 1인데 여기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3대 1 길이비 1 여기는 3분의 2인 걸 알고 있으니까 AF 벡터는 3분의 2 B 벡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얘네 둘의 내적이었다라는 거. 내적해주면 2A 벡터 내적 3분의 2 B 벡터 플러스 9분의 2 4 E 벡터 B 벡터의 크기의 제곱. 그 중에서 내적한 값은 우리 90도를 가져왔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내적 값은 9분의 4인 걸 알 수 있다는 거. 선생님 방향을 좀 얘기 잘못했죠. 방향 여기가 마이너스 B 벡터여야 됐다는 거. 그래가지고 뒤에가 여기 마이너스 붙어줘야겠죠.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 9분의 4다라는 거. 답은 몇 번? 4번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8번 문제입니다. 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문제는 꼼꼼히 풀고 정확하게 풀려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참 어려운 문제였을 것 같고, 느낌상 주어진 조건들을 잘 보고 느낌상 접선이겠지 라고 생각한 친구들에겐 참 쉬운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슨 말인지는 좌표 평면에서 직선 Y는 2x-3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고 두 점이 있습니다. 고정된 형태인데 좌우 대칭 형태로 있다. Y축에 대하여 또는 원점에 대하여.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에서 점까지 위에 있는 점에서부터 주어진 B점 A점까지의 거리를 구했을 때 그것의 차가 최대가 되었나? 이런 차 얘기 또는 이런 모양은 어디서 많이 얘기하냐 했더니 결국은 이 문제 우리는 이런 조건들은 쌍곡선에 대한 얘기가 될 것이다 라는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또 어떻게 결국은 A와 B점을 초점으로 하고 C점이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하면 바로 이 선분의 길이의 차이는 바로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구나 라고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것의 최대값을 찾으려고 합니다 라는 거죠. 그럼 나는 C점을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을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쌍곡선을 두고 주축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2A를 얘기할 거니까 난 A가 최대인 지점은 어디? P, Q. A가 큰 값을 내가 찾으려고 한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선 C가 주어졌으니까 C를 구해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이 C제곱이 될 것이고 내가 궁금한 건 A가 클 때 커질 거라는 거. 그 뜻은 B는 작아질 거니까 어떤 모양일 거냐 했더니 대충 이 직선 위에 있는 P점이라고 얘기하면 이 PB, PA 요 선분의 길이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 A와 B라는 두 점을 초점으로 하면서 쌍곡선을 그려줬을 때 만나는 점이 되면서 이게 바로 주축의 길이다 이런 형태로 얘기해 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A가 클 때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 건데 그러면 쌍곡선을 그려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쌍곡선을 그리기에 도움을 주는 바로 점근선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점근선을 생각해 보면 A 값이 커질수록 B 값은 작아지는 형태니까 A 값이 커질수록 기울기가 작은 형태의 직선일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했더니 A가 대충 여기면 기울기 굉장히 접선의 기울기 점근선이 굉장히 크게 지나면서 P점 이렇게 해서 요 선분의 길이의 차가 바로 주축이야 이런 형태로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조금 더 커져 버리면 그러면 점근선이 조금 더 낮게 그려지는 형태, 조금 더 낮게 그려지면서 이렇게 쌍곡선 그려졌고 그 점에서부터 얘네 둘의 차이는 주축이야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뭐 점근선이 점점점 낮아지는 것 중에서 그러면 이 직선과 만나는 점이 돼야겠죠. 이 점은 결국은 점근선이 어쨌든 낮게 하나 있을 텐데 A가 커질수록 낮게 되니까 만약에 낮게 있으면 걔 접하게끔 그 쌍곡선이 그려지면서 이 점과도 만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느 지점 이 3,3에서의 접선이 바로 이 쌍곡선과의 접선이 y는 2x-3이어 버리면 그게 바로 최대 A 값이 가장 큰 경우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쌍곡선이 어디 3,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면 된다? y는 2x-3이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3,3을 지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a제곱분의 9 마이너스 b제곱분의 9는 1이라는 거 하나 알고 있을 것이고 3,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3x 마이너스 b제곱분의 3y는 1이 될 건데 결국 얘가 y는 2x-3이라는 직선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얘는 a제곱분의 3x 마이너스 1은 b제곱분의 3y 이렇게 표현될 거고 y는 결국은 a제곱분의 b제곱 x 마이너스 3분의 b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알고 있는 건 b제곱이란 게 첫 번째 9가 돼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 a제곱분의 b제곱이란 게 2가 돼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네. 위에 거 생각보다 필요 없었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해버리면 b는 3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a제곱이라고 하는 건 2분의 9 즉 a라고 하는 건 루트 2분의 3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상수 c의 값을 물었네. 상수 c의 값을 물었으면 이것도 필요 없네. c의 값을 물었으니까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될 거고 b제곱이 9 a제곱은 2분의 b제곱이다. 또는 뭐 알고 있죠. 2분의 9인 것도 지금은. 그럼 대입해주면 얘는 2분의 27 C값은 루트 2분의 3 루트 3 즉 2분의 3 루트
6이다 라고 구하면서 C의 값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풀려고 하면 참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위에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지나는 형태의 쌍곡선을 그렸을 때 바로 그게 주축의 길이, 그 쌍곡선의 주축이 될 건데 이 3,3에서의 최대가 된다는 건 A 값이 멀어졌다. 즉 여기를 접하는 형태로 지나는 쌍곡선이 가장 A 값이 먼 주축의 길이가 먼 형태가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3,3에서 y는 2x-3이라는 애를 접선으로 가져줘야 된다 라고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생각해 보려면 참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변수를 막 두면 문제만 지저분해지는, 그래서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28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초점이 F인 포물선 y제곱은 8x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일사분면 점을 P라고 얘기했네. 초점의 좌표 2,0인 것도 알고 있을 것이고, 다음엔 준선이네. 얘는 x는 마이너스 2라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 다음엔 다시 새로 만들어진 점이에요. 맞죠? P랑 평행하게끔 그려서 준선이랑 만난 점이 F'였는데 F'를 초점을 하고 얘를 꼭지점으로 한다는 거니까 바로 요 거리가 바로 준선까지의 거리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요 거리만큼 똑같이 떨어진 선분 그리기 위해서, 점을 편하게 그리기 위해서 평행이동. 그럼 요 점을 지나는 준선이 되겠죠. 여기가 준선, 새로운 포물선의 준선이 된다. 이렇게 쌤 그려놓을게요. 새로운 준선. 색깔 좀 바꿔놓을까? 이미지 지우고, 색상, 보라색. 보라색 잘 안 쓰니까 보라색. 요게 이제 새로운 포물선의 준선이다라고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포물선이 만나는 점, 포물선 그려놓고 만나는 점을 Q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건 P, F-Q, F 요 사각형의 둘레가 얼마? 12일 때 넓이를 구하자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차근차근히 한번 볼 건데 둘레의 길이가 12라고 얘기했었고 삼각형, 요 삼각형의 넓이니까 이 길이는 어차피 뭔가 구할 때 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Q점에서부터 요 길이, Q점에서부터 PF 선분까지의 길이, 요런 걸 알아주면 넓이를 구하기 좋을 것이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PF-의 길이랑 PF의 길이는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같을 것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알고 있는 건 뭐냐 했더니 F와 Q라는 선분의 길이가 바로 Q에서부터 준선까지 수선의 발레린 요 길이랑 같을 것이다. 동그라미 좀 다르게 그것도 동그라미, 둘 다 동그라미 하면 그렇죠. 가지고 F와 FQ와 요거 Q'의 길이가 또다시 정의, 포물선의 정의에서 같을 것이고, 또 사각형 둘레 얘기하면 요 길이 F-F라는 애도 얘기해야 되는데, 얘는 또 어디 새로 만든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바로 Q에서부터 보라색 선까지의 길이, 요 선 길이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특징적인 건 이 보라색 선까지의 길이는 이 P점에서 F'와 P점에서 이 준선까지의 길이, 여기까지의 길이가 같으니까 결국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사각형 둘레라고 하는 것은 PF-랑 PF, 그 다음엔 FQ 더하기 F-Q의 선분의 길이, 요게 12인 걸 알고 있는데 어차피 정의에서 얘네 둘이 같다는 걸 알고 있고, 이 F-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엔 여기 길이 또다시 같기 때문에 여기 둘이 더한 것도 이 F- 이렇게 PF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요게 12니까 결국은 4PF의 길이가 12인 걸 알아내서 PF의 길이가 3인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선분의 길이가 3이냐 했더니 요 선분의 길이가 3, 그 뜻은 또 요 선분의 길이도 3인 걸 알아내면서 이 점의 좌표가 1, 1 대입하면 8이니까 2루트 2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겠다는 거죠. 그 다음엔 요 점까지의 거리도 알 수 있네, 맞죠? 요 점은 어디? 사실은 3만큼 오른쪽으로 더 가는 거니까 4다. 여기 준선 x는 4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야 되는 것은 주어진 삼각형 PF-Q 요 삼각형의 넓이니까 밑변의 길이 난 얘를 3이라고 하면은 높이만 구해주면 되네. 바로 Q에서부터 PF라는 선분까지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 요 길이가 지금 현재 필요할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할까? 했더니 특징적인 건 여기서 알 수 있죠.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더하면 얼마가 된다는 거? 6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왜? 지금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같으니까 요 Q'랑 Q 여점 몰라 Q''랑 얘기하면 요 길이 더한 게 6이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럼 또다시 알 수 있는 건 요 점의 좌표 뭐라고 얘기할까? 모르겠어. x좌표를 t라고 두면은 y좌표가 8분의 t 제곱이라고 나타날 것이고, 그럼 요 선분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건 2 더하기 t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요 선분의 길이랑 같으면서 여기는 t에서부터 여기 y축까지 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 이렇게 될 테니까 2 플러스 t라고 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선분의 길이는 그러면 6에서 여기 전체 큰 길이가 6이었단 말이야. 여기는 6 마이너스 2 플러스 t라고 두면 되니까 4 마이너스 t다 라고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지? 그 다음은 여기는 얼마? 문제에서 잡아놨죠. 8분의 t 제곱이 된다는 거. 물론 y가 y좌표 전 잘못 잡았죠. 쌤이 잘못 잡았죠. 미안합니다. 쌤 잘못 떴습니다. 보통 우리가 y좌표를 잡는데 쌤이 y를 썼다 생각했어. y를 t라고 잡으면 x가 8분의 t 제곱이 되면서 여기가 8분의 t 제곱 플러스 2다라고 쓰면 되고, 여기는 6 마이너스 8분의 t 제곱 플러스 2다라고 주면 되니까 4 마이너스 8분의 t 제곱 이렇게 두면 되고, y좌표는 요로 t, 여기는 2루트 2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보면은 결국은 피타고라스 삼각형의 길이, 직각삼각형의 길이를 알아낸 거죠. 얼마? 여기는 2루트 2에다가 t를 더한 것, 여기는 4 마이너스 8분의 t제곱, 4에서 8분의 t제곱 뺀 거, 여기는 2 플러스 8분의 t제곱을 더한 2 플러스 8분의 t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 여기는 직각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것의 제곱 더하기 2루트 2 플러스 t의 제곱은 4 마이너스 8분의 t 제곱의 제곱이랑 같다라고 해주면 마지막 t 값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4 플러스 제곱 빼먹었죠? 2분의 1t 제곱 플러스 8분의 t 제곱의 제곱 더하기 8 플러스 4 루트 2t 플러스 t 제곱은 16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8t의 제곱의 제곱을 하니까 날라가는 형태 되고, t에 대한 2차 형태식이 나오기 때문에 방정식 풀어주면 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해 찾아주면 높이까지 구하게 되기 때문에 넓이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테니까 쌤은 답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포물선 정의를 이용해서 길이들 다 표현해 주는 것이고, 좌표 위에 있는 점을 포물선 같은 경우 y를 잡아주면은 조금 편하게 루트 없이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 라는 거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육각형 ABCDEF의 변 위에 한 점이 P가 있다. 점 P가 어떻게 생길지, 어디에 위치할지는 달라지지만 어쨌든 여기 위에 이렇게 변 위에 P점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C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에 Q점이 있다 했으니까 여기 또 반틈 길이가 4였으니까 4등분 해주는 이렇게 원 그려주면 되겠죠. 요런 원 위에 이 원 위에 움직이는 점이 Q점이 있다. C가 중심이 맞니? C가 중심이 안 같지 왜 이렇게? 조금만 힘내줄까? 한 이 정도? C가 중심이 반지름이 1은 1. 한 이 정도? 되겠다. 이 정도면 되겠다. 어쨌든 이 원 위에 있는 Q점이 있다. 움직이는 동점인 거죠.
Q점이 있고 점 2점 PQ와 실수 K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CX라는 벡터의 최소값이 되도록 하는 K값을 알파, CX 값의 벡터의 크기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K 값을 베타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죠. 그러면 CX 벡터는 어떻게 되냐 했더니 CP 벡터에다가 2분의 1배 해준 다음에 CQ 벡터를 더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CP 벡터라고 하는 건 이 C에서 이 정육각형 위로 연결하는 이런 벡터들이 될 건데 이거를 다 반틈으로 나눈다네요. 2분의 1배. 그러면 평행하게끔 다 반 이런 형태로 자르게 되니까 바로 어디 나타나냐 했더니 바로 이 길이들이 축소되는 거죠. 정육각형 위로 향하는 건데 딱 반틈식으로 다 잘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대각선도 반틈. 그러면은 요로 가는 거죠. 그럼 대각선 반틈이면 요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도 반틈을 이렇게 해버리면 요로. 그 다음 여기도 반틈 하면 요로. 그 다음에 여기도 반틈 해버리면 여기랑 연결하는 데랑 만나는 거죠. 반틈. 그 다음에 여기도 반틈 해주면 사실상 지워내고 내면 결국은 딱 길이가 얼마인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육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육각형 위에 있는 점이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구나. CP 벡터라고 얘기하면 될 거다라는 거죠. 2분의 1 CP 벡터. 얘가 이 정육각형 딱 반틈 축소한 2분의 1배 축소한 이 정사각형 위에 있는 거라 얘기하면 되고, 거기서 CQ 벡터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상 이런 거죠. 어떻게 되냐 했더니 C에서 2분의 1 P 벡터 하는 건 만약 이 점의 P점이라고 하면 여기만큼 온 다음에 이 원 위에 있는 벡터만큼도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원의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여기선 사실 Q점에 따라서 이 원 그려놓고 이렇게 가는 수도 있고 뭐 다 이런 형태로 다 이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즉 어떻게 이동한다 생각해주면 되냐면 결국은 이게 우리는 벡터가 평행이동이 자유로우니까 2분의 1 CP 벡터라 해서 내가 여기 위에 있는 거 P-라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CP- 벡터라 얘기하면 얘는 P- 벡터에서 어쨌든 똑같이 평행한 걸로 Q-라고 얘기하면 Q-는 어디 있을 거냐 했더니 이 P-에서 반지름이 길이가 1인 원 위에 있다라고 얘기해주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여기 우리 그려놨으니까 얘를 평행이동 시킬까? 그냥 그릴까? 이런 원. 요런 원. 복사. 이런 원 위로 향할 거라는 거죠. 이 벡터는 여기서부터 또다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그려서 글로 평행이동 해주면 될 테니까 결국 이렇게 갔다 해서 요런 벡터들이다. 이런 형태들이 벡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니까 결국은 이 원 위에 있는 점들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부 그려볼게요. 복사를 꼭 이걸로 써야 되나? 복사하기, 붙여넣기. 가지고 여기 딱 접하게끔. 여기 하나 더 있죠. 그 다음에 또 복사, 붙여넣기. 여기도 여기 중심이 되게끔 반지름의 1. 여기도 붙여넣기. 반지름의 1 접하게끔. 그 다음에 여기도 반지름 1 접하게끔. 조금 크긴 좀 달라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중심의 길이가 1이면서 반지름 접하게끔 그려주면 결국은 마지막 이 CX 벡터는 여기서부터 어쨌든 이 원들의 위로 가는 형태가 될 거고, 그럼 중간도 꽉꽉 채워지겠죠. 중간도 어떻게 꽉꽉 채워지냐 했더니 결국은 여기서 공통 접선을 그려주는 위로 되겠죠. 공통 접선. 그 다음에 여기선 원 위를 따르다가 여기선 또다시 공통 접선. 그 다음에 또 원 위를 따르다가 여기까지는 원 위를 따르다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통 접선. 이거 원을 너무 크게 그렸다 얘는. 그 다음에 어쨌든 원을 따르다가 또다시 여기서부터 공통 접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원을 따르다가 공통 접선. 또 원 따르다가 공통 접선. 이 정도? 그 다음에 원을 따르는 요런 형태가 CX 점이 될 수 있는 거고, 또다시 또 어디도 가능하냐 했더니 밑에도 가능하죠. 여기 또 공통 접선. 그 다음에 여기 공통 접선. 여기는 또 공통 접선들로 다 이루어지겠죠. 다 안쪽으로 돌아갈 테니까. 공통 접선. 여기도 공통 접선.
가지고 요런 형태. 대충 그리자. 그래서 CX 벡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안에 있는 요 빨간색 안에 표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원을 그리면 여기 빨간색 이 안쪽에 있을 것이다. 안에 있는 벡터를 향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일단 CX 벡터 어떻게? 이 C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형태들이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아니죠. 빨간 선 위로 가야죠. 빨간 선들 위로. 이런 벡터들이 전부 CX 벡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 안에 있는 것들도 가능하겠죠. 일로 간 애들. 이 내부에 현재 있을 것이다. 요 내부에 X점이 있다라고 얘기해주면 된다는 거죠. C점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길이들을 얘기를 해줘야 될 건데, 그럼 요 벡터는 어떤 벡터일까?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X벡터라는 애랑 AC 벡터, X벡터에서 A 벡터까지랑 X벡터에서부터 C 벡터까지 가는 것을 더하고, 거기다가 X벡터에다가 D 벡터를 가는 것을 2배 해서 더한 게 CD 벡터랑 평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차근차근히 한번 보면은 얘의 특징인데, 이게 혹시 잘 감이 오를까 모르겠어요. 바로 CX 벡터, CA 벡터, XA 벡터 더하기 XC 벡터인데, 만약에 얘를 2로 나눠준다고 하면, 그럼 내가 원하는 벡터는 뭔지 몰랐지만 얘의 어쨌든 2로 나눠준 거니까 2분의 1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될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돼요? 편안하게 다시 볼게요. 요 벡터가 있어. 그래서 요 벡터는 끝점을 모르니까 쌤 잠깐 y 벡터를 한번 써보면은 요 벡터를 내가 궁금한 건 CX, Y 벡터인데 얘를 잠깐 2로 나누어 본다고 생각해 보면 얘는 뭐냐면 CD의 중점을 향하는 벡터일 거예요. 미안해요. 다시 AC의 중점을 향하는 벡터. 즉 여기죠, 여기. A와 C의 중점을 향하는 벡터. 끝이 걸로 가는 벡터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2배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될 거라는 거죠. 거기에 2배인 벡터다. 그죠. X, Y 벡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중점을 Y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의 2배인 벡터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2배의 x, y 벡터랑 더하기 2배의 x, d 벡터가 되어 있는데 얘 2배 있는 거 좀 묶어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2배를 해주면서 2로 나누어 준다고 생각해주면 x, y 벡터 더하기 x, d 벡터가 될 건데 결국은 얘가 뭐가 되는 것이야? 일로 가면 이 y와 d의 중점을 연결하는 y와 d의 중점을 연결하는 벡터가 될 거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4배인 벡터가 된다. 요것을 이 중점의 좌표 또 z라고 얘기를 해보면 얘는 xz 벡터의 지금 현재 4배다 이런 형태로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쭉 가까이 가서 결국은 kcd 벡터라는 애가 4배의 x z 벡터랑 같다 이런 형태로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z 벡터는 어디 있냐 했더니 이 y와 d의 중점에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y와 d의 중점은 어디 있을 거냐 했더니 우리 아까 원을 생각해 보면 바로 그러니까 그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y 벡터는 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까 반틈짜리의 정육각형을 만든 데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 z점은 또 어디 있어야 되냐 했더니 여기서부터 D점을 연결하는 선을 연결했을 때 거기 중점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여기 밑에 CD의 중점이 요 점이 되겠죠. 또다시 선생님이 여기 그렸지만 한 이 정도 중점 위치에 있게끔 돼야 될 거라는 거죠. Z 벡터가. 될까요? 그 다음엔 여기 길이가 4, 여기 길이는 현재 여기 CD의 길이는 4인 거고 CY의 길이는 원래로 따지면은 한 변의 길이가 4인 거였으니까 여기가 4루트 3이죠, 길이가. 근데 거기 반틈이니까 여기 2루트 3인 형태이다. 2루트 3. CY의 길이는 2루트 3이고 거기에 중간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중간 위치. 그럼 여기는 루트 3 지점 되겠죠. 루트 3 지점.
즉 어디? 역시나 아까 우리 딱 중간 자리에 정육각형 만들었을 때 거기에서 또 다시 만나는 점, 이 대각선과 여기 세로점이 만나는 점, 여기가 Z점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될까요? 그러면 이제는 4배의 내가 궁금한 건 이제는 뭐였냐 했더니 CX 벡터의 길이가 최소 최대가 되는 지점을 찾아줘야 되는데 XZ가 벡터가 CD 벡터 여기 밑에랑 평행하게끔 있어야 되니까 X라는 점, Z라는 점이 여기 있으니까 C라는 점은 어디 있어야 되냐 했더니 이 아까 우리 아까 길이가 2짜리 정육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대각선, 파란색 대각선 위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XC 벡터가 최소가 되는 경우는 결국은 요 경우일 거예요. 요 경우가 XC 벡터가 가장 작은 경우일 거고, 가장 큰 경우는 반대편 요렇게 있을 때겠죠. XC 벡터가. 그래서 가장 짧은 경우에 XC 벡터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은 어디냐 했더니 여기 루트 3만큼 위로 간 경우, 즉 여기 1만큼 같고 여기가 2일 때겠죠. 그럼 XZ 벡터가 2인 거니까 얘는 400, 길이를 따지면 4니까 4K가 8이 돼야 되는 거니까 K 값이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는 초록색으로 그리고 XC 벡터가 가장 큰 경우, 길이가 큰 경우는 C 벡터가 여기 있죠. 그럼 C 벡터의 크기는 요 길이를 의미하게 될 것이고, XZ 벡터는 그럼 1로 방향을 얘기하는 거니까 2가 되겠죠, 길이가. 근데 방향은 CD 벡터랑은 방향이 반대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방향은 반대니까 K가 음수가 될 것이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배가 되는 거고, 길이는 4인 거니까 K 값이 얼마? 마이너스 2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일 때 X벡터가 최소일 때의 K 값이 알파라 얘기했으니까 알파의 값이 2가 될 거고, CX벡터 길이가 최대가 될 때의 K 값을 베타라고 얘기했으니까 베타가 마이너스 2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답은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라 했으니까 그것의 합은 결국은 8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내분점에 대한 개념 가지고 한 벡터로 좀 정리가 돼야 되는 내용이라던가 2분의 1로 그 다음에 공통 접선 거기서 원을 평행이동 이용해서 원에 대한 원의 가장 끝점들이 결국은 P점이 될 수 있다라는 형태가 되는 게 조금 어렵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30번의 답은 8번이었고 기하 문제가 사실 만만치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미적 문제보다 뒤에 있는 29번이나 30번 문제 또 28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다 생각 들어요. 특히 30번 가지고 기하를 준비하는 친구들 특히 평면 벡터의 내적에 대한 얘기들이 자꾸 다양하게 나오기도 하고 거기서 이렇게 내분점이라던가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도 자꾸 나올 수가 있다. 아마 평면 벡터에 대한 공간 벡터가 아니라 평면 벡터에 대해서 이제 내적의 최대 최소 내는 데는 좀 한계치가 있어서 이 정도로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준비할 수 있게끔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기하의 마지막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 정도로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자꾸 공부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택 과목까지 모두 수고했습니다.